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오늘 여기는 라스베가스, 그리고 더 밀크의 CS 대신가 드림. 여기는 CS 오늘 다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미디어데이였어요. 어제도 미디어데이였고 오늘도 미디어데이인데 오늘 미디어데이 이튿날 오늘 하이라이트 오늘 다 있었습니다. 오늘 다 전문가분들 다 지금 우리 다 봤는데 네, 잘 다녀오셨어요. 사실 아침에 헤어져서 지금 만났어요. 또 따로 다녀가지고 홀쭉해 해숙해졌는데 진짜. 오늘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저 여기저기 저는 오늘 미디어데이 못 갔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브리핑할 곳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브리핑하느라 정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미디어데이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 어쩌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참여의 얘기를 듣고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미디어데이 굉장히 많은 그 회사들이 했어요. LG 아침 8시 LG에서부터 마지막에 기조연설을 한 다임러까지 오늘 12시간 내내 했는데 글로벌 기업들 거의 다 많이 나왔고 삼성, LG, 현대자동차, 토요타 많이 나왔었고 다임러 아까 말씀드렸고 부품회사까지 또 특히 임파서블 푸드 오늘 가짜 돼지고기 나왔습니다. 가짜 돼지고기 나왔고 드셨어요? 먹어봤어요? 아니,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제대로 못 본 건데 네. 먹어봤어야 되는데. 가짜 소세지 나왔어요. 햄버거 패티가 아니고 이제 가짜 소세지 나왔고 보면서 아니 그 새로운 식품을 CES에서 식품 전시회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CES에서 공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은 푸드 테크놀로지는 비욘드가 올해 5월에 실리콘밸리에서 상장하면서 나온 결과인데 어떤 아이템보다 더 많은 밸류로 상장이 됐는데 실은 푸드텍도 실은 엄연한 IT 베이스에 지금 되게 중요한 기술의 실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지금 실리콘밸리는 그 대접을 받고 있고 오늘 지금 임파서블 푸드 인공돼지고기 얘기했는데 그 배양육 말씀하시는 배양육이죠. 배양육이요. 네. 랩크론미도 말씀하시는 랩크론 돼지고기죠. 돼지고기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랩크론 소세지. 우리 봉 저기 요리의 전문가시죠. 요리 전문가. 예, 저 푸드텍이 실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없으시잖아요, 사실. 우리 요번 주말에 실리콘밸리 돌아가면 지금 너무 이르겠죠? 배양 돼지고기 먹어볼 찬스가 아닙니다. 없겠죠? 아직 그 햄버거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럼요. 햄버거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버거킹 임파서블 와퍼 지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고 그것까지 오늘 아침에 LG전자 오늘 LG전자 디스플레이 AI 기반 세탁기부터 가짜 고기, 가짜 돼지고기까지 다양한 오늘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그 원더키드 2020 원더키드 혹시 아십니까? 원더키드? 그거 알면 나이 먹었다. 아이고. 전 처음 들어봤어요. 뭐예요? 예. 그게 모른다 뭐예요?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왜냐면 좀 저는 이제 원더키드 아는 텐데 젊은 친구들은 잘 몰라요. 예. 근데 좀 느낀 게 2020 원더키드인데 라스베가스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여기 아까 저 우버 타고 오면서 느낀 게 정말 오늘 플라잉카 얘기 많이 나오고 AI 얘기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진짜 내가 있는 게 물론 하늘에 구현 안 됐지만 오늘 그런 장면만 너무 많이 봐서 이게 내가 진짜 미래시티에 온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2020 CES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화두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죠. 비전제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될 미래가 뭔가, 특히 우리 이제 소비자들 우리 일상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를 하나의 제시한 하나 중요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기술들이 AI를 중심으로 한, 또 특히 AI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또 그 데이터가 또 생산되는 소위 IoT, 내지는 모든 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생활과 연결돼 가지고 우리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느냐 하는 거가 이번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했죠. 어제는 사물 인터넷에서 사물 인텔리전스가 이제 화두로 했고 구체적인 거가 나왔는데 오늘은 좀
라이프 테크 그죠? 라이프 네. 이게 지금 말씀을 종합을 벌써 종합 시간 아닌데 네, 끝날 시간 된 것 같은데. 네. 저는 뭐냐면은 지금 라이프텍 이게 좀 미래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미래 비전이라는 게 허황된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우리 생활 리얼리티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번 프레스 컨퍼런스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근데 사실 오늘 그 프레스 컨퍼런스가 굉장히 많은 기업이 했잖아요. 같은 시간대 막 3개씩, 2개씩 네. 동시에 진행이 돼서 마음 같아서는 사실 다 가서 듣고 싶었으나 그게 사실 불가능했고 그래서 일부밖에는 못 봤고요. 실제로 이 CEC에서 저 미디어 컨퍼런스에 발표하는 기업들은 우리가 좀 이게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들이 발표하는 빅픽처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미래의 모습이긴 하나 아무래도 CEC에 많은 후원을 하는 기업들에게 사실은 이 자료를 장소를 이제 마련해 주는 거다 보니 상당히 이제 회사의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녹아 있어서 그걸 좀 분리해 갖고 오늘 진짜 중요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우리의 오늘 미션이니까 자,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중요한 정보 진짜 디테일한 정보 자 검색하시고요. 네이버 모른다는 얘기죠? 다 몰라요. 근데 검색하시고 오늘은 정말 어떤 내용 핵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기사에 안 나오거든요. 우리는 기사에 안 나오는 거를 좀 맞아요. 전달을 우리가 오늘 여기가 총알 배송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이트 총알 배송을 총알 배달 네, 당일 배송이죠. 당일 배송이죠. 당일 배송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사는 디테일한 거는 검색, 인사이트는 우리 더블클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8시에 있었던 LG전자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오후에 있었던 6시였네. 6시 반에 있었던 삼성전자 컨퍼런스였어요. 두 양대 제일 큰 회사들인데 이게 한국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관심도 많고 한국인들만 관심 있느냐 아닙니다. 전 세계 지금 글로벌 미디어들이 다 관심을 가졌고 어땠는지 한번 뜯어봤으면 좋겠는데 정고민 교수님 어떻게 이번에 네. 그 LG하고 삼성 다 보셨죠? 네네네 다 봤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영욱 대표님은 LG 네, 보셨고. 또 둘 다 봤어요. 둘다 삼성 봤어요. 봤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총장님은 주영욱 총장님은 삼성 보셨고. 네, 맞습니다. 예. 삼성을 좋아하셨고 삼성만 보셨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LG 시간에는 우리 프레스를 만났습니다. 우리 우리나라 인터뷰 신문사하고 예, 또 회의를 했습니다. 인사이트 주시네요. 부담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진짜. 예. 그러면 LG 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요약을 좀 해보시겠어요? 네, 그 사실 LG 그 아침에 이제 손재건 대표랑 같이 원래 그 우리 리액션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LG 방크 같이 보면서 막 놀라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별로 놀라지 않아가지고 리액션은 실패를 끊겼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발표했던 제가 뭐 전부를 다 보진 않았으나 봤던 그 프레스 발표 중에는 저는 LG가 가장 좋았어요. 오늘 네, 오늘 전체 중에서는 LG가 가장 좋았던 이유가 LG가 아무래도 프레젠테이션 하는 뭐 스킬도 나쁘진 않았고 제일 중요한 게 앞쪽에 우리에게 공감을 사실 얻으려고 같이 이제 협력을 하기 시작한 엘리멘트 AI의 CEO를 모셔서 그 CEO와 함께 LG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4단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금 현재는 이런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갔고요. 그래서 저 LG에서 좀 가장 좀 좋았던 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LG가 앞으로 굉장히 좀 잘 그 안에 인브레이스를 해서 엘리먼트 AI와 함께 LG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디바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그 3단계가 고객과 컨텍스트를 언더스탠드 이해하는 거고요. 4단계가 익스플로어 결국은 그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가치와 서비스를 제안해 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금부터 더더욱이나 더 열심히 콜라보를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비춰졌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연계가 쭉 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숙성이 돼 있지 않은 거다 보니 LG 시그니처 브랜드로 새로 나오는 디바이스들 예를 들어서 그 시그니처 계열의 냉장고, 그다음에 세탁기 등등을 좀 소개를 해줬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하나 좀 이제 아쉬웠던 게 원래 LG 오늘 그 프레스에서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용 버티컬 팜 그거를 사실 기대했어요. 그래서 스타일러인데 문을 열면 이제 집에서
상추를 기를 수 있고 고추를 기를 수 있는 유기농 농작물 재배하는. 네네 그게 사실 LG가 요번에 네, 실수해서 역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안 나왔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LG가 갖고 있는 뭐 TV라든가 이런 기술들 뭐 쭉 뒤로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LG가 갖고 있는 시그니처 브랜드에 대한 어떤 소구 이게 오늘 좀 돋보였고 그 이후에는 솔직히 조금 아쉬웠던 게 스토리가 처음에 인공지능으로 폼을 였으면 끝까지 계속 그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루즈해졌다는 거는 하나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지금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Anywhere is Home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오늘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마치 브랜드처럼 느껴졌어요. Anywhere is Home. 제가 그 구글링을 해봤더니 미국의 오래된 컨트리송 중에 Anywhere is Home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디나 나이지 뭐 이러면서 굉장히 사실은 그 감성적인 노래이긴 한데 저는 이제 거기서 뭐를 읽었냐면 LG가 그래도 생활가전이나 백색가전, 홈가전 쪽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내지 못했던 뭐 듀오러쉬라든가 스타일러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라이프 스타일 제안을 그래도 몇 번을 성공적으로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월풀 같이 정말 잘 나가는 미국의 백색 가전 업체를 수익에서 사실 따라잡았죠. 관세에 페널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꼈다는 어마어마한 사실 성과를 만들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홈이라고 하는 거에 강점을 가진 플레이그라운드를 애니웨어로 만들겠다. 아직 굉장히 큰 저는 이제 포부처럼 느껴졌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원래 LG가 홈이 강한데 그거를 이제 확장해가지고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확장하겠다, 집에서 벗어나겠다. 왜냐면 모바일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이 이렇게 봤는데 LG전자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엄청 센세이션했죠. 롤러블 TV로. 이번에는 위에서 내려오는 롤러블을 기대하고 있었죠. 기대하고 있었죠. 엄청 언제 나오면 기대하고 언제 있었죠. 나오는데 얘기 안 나왔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LG 성숙했다. 왜냐면 이게 뭐 사람들 기다리게 하는. 아니 빵 터트리고 사실 롤러블 안 나왔거든요. 지금 제품 본 적이 없어. 그냥 전 시장에만 있고 그러니까 뭔가 강박관념이 있었던 거죠. 아 누구 이겨야 돼. 뭔가 여기서 내가 뭔가 센세이션을 해가지고 우리 이 미디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AI라는 메시지, 비전 이런 거를 계속 제시를 해주는 그런 게 좋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그 롤러블 TV R 사실 그냥 시그니처 R을 천장에다 붙이면 그냥 돼요 기술적으로. 근데 그냥 뭐 농담 삼아 하는 제 랩피셜은 아마 화면이 180도 돌아가지 않아서 못 붙이지 않았을까. 근데 농담이죠. 얘기하다 보니까 Anywhere is Home이라는 게 AI 홈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중간중간에 계속 AIX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네, 했어요. 우리가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네. 하는 UX죠. 네, UX 사용자 경험 얘기인데 AIX란 말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Anywhere is Home은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AI하고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자 여기서 또 하나가 하나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지금 AIX 얘기했지 않습니까? UX 유저 익스피리언스에서 AI 익스피리언스 AIX인데 이게 좀 경험을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과 사람의 이렇게 인터랙션 그게 익스피리언스인데 이게 이렇게 경험 이제 경험의 시대다라고 얘기한 게 오늘 그 삼성전자에서 주요 이제 토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LG와 삼성이 엮어지는 게 익스피리언스. 그게 이제 인간과 기계의 교감, 새로운 익스피리언스 만들겠다는 건데 이제 경험의 시대가 그런 건데 그렇게 보면 AI가 작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기술이 어떤데 뭐 비전이 어떤데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UX, AIX를 얘기해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AI 2.0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오늘 삼성은 좀 어떠셨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LG와 삼성이 둘 다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LG는 그 시간에 직접 참석 안 했지만 나중에 자료들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두 회사가 지향하는 점은 거의 같은 라이프스타일을 하나 혁신하는 근데 혁신 방향이 뭐냐 하는 건데 좀 더 이제 이 삼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 기술적인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술은 우리 다 있다. 우리 머리 다 있다. 다 가능하다. 근데 그럼 과연 그 기술을 가지고 뭘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의 시대라는 Age of Experience라는 거를 아주 계속 하는데 거기에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을
미라부터 시작했어요. 미. 나부터. 그러니까 그 보통 홈, 뭐 시티, 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하는데 오늘 얘기의 스타트가 나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런 AI나 이런 그 빅데이터나 이런 이 여러 가지 스마트 센서들을 소위 IoT나 이걸 통해서 뭐를 지금 전 세계 하나의 이 비즈니스 모델의 패러다임이 개인화라는 쪽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개개인의 니즈를 과거 대량 생산 시대 때는 만족을 못 시켰죠. 그건 이제 고만고만한 비슷한 제품을 미투 제품들을 갖다가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양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원가를 낮춰서 했는데 개성을 존중을 못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4차 혁명의 기술들이 개인화를 가능하면서도 원가를 올리지 않는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삼성이 오늘 그 점을 갖다가 딱 찔러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personalized care.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족시켜주겠다. 이 나가 다 달라요. 이 다른 나를 다 만족시켜주겠다. 네, 그거가 첫 번째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오늘 또 재밌는 게 스마트 홈이란 말이 좀 약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인텔리전트 홈이란 말을 썼어요. 인텔리전트 홈. 그래서 좀 더 홈을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인텔리전트 홈이 지능 어제들 인텔리전스 사물을 지능 비슷하게. 그런데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를 삼성에서 어떻게 구분했냐면 좀 더 플렉시블하고 또 개인화된 거는 그걸 인텔리전트라고 표현했어요. 스마트는 그냥 ICT가 좀 많이 된 거, 발전된 거.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보면 인텔리전트는 좀 더 개인화되고 플렉시블한 그 아주 굉장히 유연한 그런 하나의 지능화 그거를 이제 그래서 홈을 인텔리전트 홈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티. 그래서 결국 우리 생활을 그래서 모든 삼성의 기술 총동원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완전히 과거에 없는 unforgettable moment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하나의 경험을 제공하겠다 삼성은 앞으로 그런 하나의 아주 키 메시지를 오늘 제공했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의 그 시대의 흐름에서 구체적인 기술은 이제 굉장히 차별화되기가 쉽지 어렵잖아요. 모든 데서 다들이 전부 다 핵심 기술들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하나의 그 키 메시지를 비전화시키는 그게 또 삼성의 특징이 아니나 해서 그둘 삼성과 지금 면밀히 본 우리 정구민 교수님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두 양 거를 보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은 키노트이기 때문에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LG는 프레스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이제 현재 기술을 좀 소개하는 면이 좀 있었고요. 제가 오늘 LG 발표 중에 약간 잠깐 있었던 거긴 한데 사물지능하고 연결될 만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가을에 이파에서 발표한 개념인데 PCC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로액티브 케어 서비스. 이제 어떤 거냐면 선제적으로 고장을 진단하는 거예요. 냉장고가 있거나 에어컨이 있거나 에어컨이 만약에 이제 여름에 켜려고 그러는데 고장 나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먼저 클라우드에서 이 기기에 고장 진단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 차량 정비를 받듯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 사물의 고장을 미리 이제 진단할 수 있는 PCC 서비스인데 이제 작년 이파에서 개념을 발표를 했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내년도에 2022년도에 한 100만 대 정도에 넣어가지고 상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물 지능의 관점에서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고장 진단이라든가 부품 교체라든가 이런 거 알려주는 서비스가 또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삼성 거는 좀 어떠셨어요? 삼성 거는 이제 발리 발리는 들렸는데 네, 스마트홈에서 이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인데 잼스라고 하는 부분이 웨어러블 로봇이 있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재활용 로봇으로 썼었는데 이번에 어떤 재활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이 운동이나 이제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엑소스켈레톤 말씀. 그렇죠. 네, 웨어러블 로봇, 엑소스켈레톤. 그리고 LG 삼성 공이 저는 굉장히 아주 인상 깊었던 거는 전 세계 지금 이 트렌드가 이 회사의 어떤 이제는 기업의 역할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기업 그렇죠. 이제는 옛날처럼 기업이 사회에서의 기업의 역할이 그냥 무슨 잡을 제공하는 그 하나의 그런 게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기업,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중요한 강조하고 말씀하셨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고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스마트하게 편리하게 만들 거냐, 그게 정부가 역할만이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핵심이죠.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게 소비자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하는 기업들을 오히려 이제 소비자는 이제 사랑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죠. 그걸 이제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두 기업이 전 세계의 사회적 가치나 전 세계의 어떤 그러한 니즈를 기여하겠다는 쪽으로 우리 생활을 전부 다 바꿔주겠다. 당신들 전부 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 메시지는 정말로 아주 저는 두 회사 다 굉장히 엑스트런트했습니다. 굉장히 그주 총장님이 이게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네, 저는 너무 이제 신사적이고 젠틀하셔서 그렇게 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듣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일단 오늘 이제 오전에 아침에 다른 스케줄 때문에 LG를 못하고 끝나고 나서 2시간 뒤에 LG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엘리멘탈 AI하고 파트너십 맺은 거에 저는 박수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최고의 AI 석학 중에 하나인 벤저 교수가 계시고요. 그리고 그 사인을 어저께 했나 보더라고요.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어제 했다고 지금 나오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MOU인지 사인인지. 일단은 저는 구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아까 지금 우리 정규민 교수님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게 그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프레스와 그리고 키노트인데, 즉 프레스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실제 엑스큐션에 대한 플랜들을 제시한 부분들을 그 파트너십에 맞은 기술을 가진 파트너십과의 그 어떤 실제 또 디테일한 플랜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었고요. 그리고 실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개돼 있더라고 와닿는 거는,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 부분은 삼성이 컸었지만 실제 리얼하게 우리 삶에 기여할 거는 실은 LG 부분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접근 방법과 기술적인 접근 방법을 실행해 나가는 방법들 제시들이 저는 참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요 LG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발표 내용만 가지고는 그런 어떤 선한 의지나 이런 거를 사실 읽지는 못했고요. 기업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해야 이제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사실 오늘 이렇게 총장님이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신 건 앞으로 우리가 믿겠다 대신 보겠다. 근데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거는 뭐냐면, 지금 이게 선한 의지를 소위 굿윌이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요구사항이에요. 이게 이러한 하나의 메시지를 이 소비자한테 주지 않으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요, 이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하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게 하나의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하나의 책임 의식이랄까, 이거를 이제 만족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지금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하고 젠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선택하는 그런 게 좀 더 강하거든요. 산업화 시대보다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트렌드가 될 거라 생각하고, 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삼성 LG를 얘기하면서 이제 비전을 얘기를 했고, CES를 전체적으로 지금 이 쇼의 비전을 사실 한국인들이 제시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되거든요. 예전에는요, 제가 기사 썼어요. CES 이런데 우리는 부스만 나오고 엄청나게 우리 돈 쓰는데 기조연설도 안 해 이러면서 못한 거죠. 기조연설도 안 하고 뭐야 이거 비전. 왜냐면 애플 구글 선보 일단 딱 나오자마자 비전 제시부터 하잖아요. 이렇게 다음 제품 프로다가 이거 좀 약간 하는 거고, 일단은 앞으로 비전이 이거야라고 제시를 해왔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 기업이 이제 비전을 얘기했다. 이게 조금 그리고 어저께 우리 손 대표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기술은 강한데 스토리텔링이 약하다. 그렇죠. 그 스토리텔링의 핵심이 바로 요거예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의 핵심이 과연 세계 시민, 소위 세계 사회, 세계 시장, 세계 시민들한테
우리 기업은 뭘 해줄 거냐. 네. 이런 하나의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좀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 이제 시작이고 이제 네. 시작이고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약간 아직 좀 약간 그 뭐 저는 이게 컨퍼런스 많이 봐가지고 약간 서툴러요 아직. 아니 저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사실 컨퍼런스도 보고 제가 네, 참여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좋게 봐주신 것 같고, 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나마 이제 이제 LG가 시작이에요, 이제 조금 시작. 세련되긴 했으나, 그러니까 아쉬웠던 건 이거예요. 특히 삼성 거 같은 경우는 그 비전 제시하고 다 좋은데, 사실 이 비전 제시나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핵심은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성은 과거의 행동과 일관적으로 그것들이 계속 지속될 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위치까지 가지는 못했고 이제 앞으로의 숙제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아쉬웠던 부분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진정성의 울림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너무너무 삼성 발표에서 아쉬웠던 게 삼성의 그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너무 많이 연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연기가 지금 어색한 거지. 손 대표 얘기한 것처럼 어색한데 그 어색함 속에 어떤 진정성이나 울림보다는 그 스크립트에 있는 대로 그냥 그 연기를 그냥 이어나가는 느낌이 들다 보니 아 이게 과연 도대체 진짜 구체적인 스토리도 아닌데 가뜩이나 빅픽처이기 때문에 모호한 거를 너무 이렇게 뭐랄까 그냥 연기로만 커버하려다 보니 나중에 세바스찬 교수 나와셔도 처음엔 막 발음 좋고 막 이렇게 제스처 잘하셔서 아 이분이 이제 역전을 시키겠구나. 근데 연습을 스크립트를 하고 나오셨는지 그분도 너무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우리 지영 대표님이 삼성 출신이라 좀 아쉬운 게 많아요.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좋은 포인트인데 저 리허설을 너무 많이 하면요 네. 진정성이 없어져. 없어져. 이게 그래서 저는 프레젠테이션 할 때 거의 리허설을 안 합니다. 난 이거는 틀려도 좀 이게 진정한 자기 열정을 담으면 거기 속에서 오히려 소비자들은 감동하는 거지. 아주 세련되게 그냥 그야말로 잘 각본 대로 하는 거는 진정성이 없어요. 네. 아주 굉장히 예리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삼성 키노트가 윤부근 부회장 지금 부회장이시고 홍원표 사장님이 하셨고 이제 이번에 김현수 부회장이 하셨는데 예전의 기억은 이제 IoT is everywhere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연결하고 오픈 우리는 생태계를 이제 오픈할 거야가 메시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 경험이야라는 약간 뭐 추상적이지만 비전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진화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게 좀 보이긴 하네요. 네, 지금 얘기한 진정성 관점에서 조금 더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하나 전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 정말 이 엘리멘트 AI하고 같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이 진정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진정성 높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같이 협력한다는 거가 진정성이 있잖아요. 이게 나 혼자 한다는 거는 이거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이게 나를 위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LG는 이제 글로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제 글로벌 개방 혁신을 한 건데 삼성도 이번에 보면 이제 일부 그 대학병원에 분할했지만 대체로 너무 투 삼성이었다 보니까 앞으로 삼성도 그렇고 LG전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전부 다 좀 글로벌 그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파트너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고 또 하나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하고를 같이 나와가지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정성을 높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하나의 그 우리 스타트업들한테 주는 그 어떤 뭐랄까 메시지랄까 그 격려랄까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내년에는 기대해 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데리고 나왔죠. 근데 오늘 안 끝나겠는데 삼성 LG로? 삼성 LG 벌써 지금 어쨌든 지금 여러분은 지금 더밀크의 CS 대신가드림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자, 이제 왜냐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을 해야 우리 더밀크 볼 수 있고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은 오늘과 같이 번개 같은 것도 이제 여러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네. 어제도 얘기했지만 2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 두 번 누르시면 취소됩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여기 자 이제 이게 삼성 LG로 아주 피치겠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약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더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관계가 돼 있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럼 여기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삼성이냐 LG냐 이거 원래 이런 거 언론이 좋아해 원래. 원래 언론이 이런 거 좋아해. 이게 언론이 싸움 붙이는 거 예, 좋아해요. 자 삼성이냐 LG냐 선택. 자 오늘 프레스 컨퍼런스 네. 누가 더 낫다라는 거. 삼성 LG 자 하나 무슨 분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무슨 분 없어요. 무슨 분. 저는 무슨 분 같은데. 어떻게 삼성이 자, 어떻게 되죠? 뭐가 삼성이 뭐가 삼성 네. 그 이렇게 오른손 이게 좀 재미없다. 그냥 두 번 질문하시죠. 손 들게 오케이, 두 번. 두 번. 네. 그러면은 자 그러면 한 번씩만 들 수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오늘 봤을 때 삼성이 더 낫다. 자 하나 둘 셋. 저 삼성이 나. 그러면 네, 오늘 프레스 잠깐 근데 여기서 짚어야 될게 이제 청자님은 삼성밖에 안 보셨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삼성은 맞습니다. 네. 임프레시브. 임프레스였어요. 아니, 저는 둘 다 들고 싶어요. 근데 네, 네. 뭐 한 번밖에 안 봤으니까. 네. 아 이거 솔직하신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LG죠. 자 그래도 손들어야지. 아, 너 현대 아니었나? 없나? 네. LG가 더 낫다. 네, LG. 아 네. LG야. 오늘 네. 우리 패널 두 가지를 다, 두 가지를 다 받고, 그래도 LG에게 손을 들어주고 예, 싶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삼성이냐 LG냐 그리고 디스플레이 대결은 오늘 안 했어요. 사실 평소에 이제 CS 했죠. 나오면 디스플레이 전혀 안 했죠. 서로 막 싸우고 아마 디스플레이 대결은 부스에서 하고 부스에서. 있을 겁니다. 거기 실제 이렇게- 화질을 봐야 되기 예. 때문에. 네. 한 단계 좀 나아진 거예요. 자꾸 우리 기업. 실은 지금 트렌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결론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밸류, 그다음에 라이프에 대한 공헌 기여잖아요. 실은 저는 이제 지금 이런 제품을 이렇게 잘 만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케팅과 홍보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실은. 그래서 그 이제 실은 그 8K Q&A들은 내가 가서 실제 보고 와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 감탄사가 실제 그 익스피리언스잖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익스피리언스로 내일 부스에서 보는 게 저도 지금 되게 기대감이 커요. 그리고 지금 보고 온 사람에 의하면 와 저거 정말 한 대 집에 빨리 갖고 싶다.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왜냐면 그분들 여기 또 오신 분들은 약간 좀 잘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CEO, 회장, 사장 이런 분들이 대거 오시니까 나 갖고 싶어 하면은 이제 가능한 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제가 또 보는 포인트 삼성 LG 좀 그러니까 뭐 거의 끝나고 그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제품 안 나온 거 이런 것들도 내일 전시장에 가면은 어떤 게 안 나왔나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그 월 있잖아요 마이크로 LED 월 오늘 프레스 컨퍼런스 때 공개를 따로 이제 얘기하지 않았고 뭐 그런 것들 오늘 혹시 삼성에서 네온 얘기 나왔나요? 따로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요. 그런 것도 네. 좀 포인트 네. 잠깐 얘기했었죠. 잠깐 했어요. 이거 발표한다고 막 지금 그동안 막 괜히 알람이 많이 했잖아요. 아마도 이제 부스에서 데모를, 네. 네온 어제 저기 있었어요. 어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언베일드. 언베일드에 언베일드에서 있었는데 근데 데모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네, 데모는 없었고 네. 근데 삼성 네온이라고 물어봤더니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우린 네온이고 삼성이 투자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그런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이제 기사에 삼성 네온도 나왔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런 말을 약간 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요? 느낌 좀 아, 회사다. 네, 그러니까 삼성이 투자했을 뿐이다. 이런 그 얘기 좀 프라나브 미니스트리가 리서치에서 지금 그 총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실제로 이제 그 버추얼 아바타나 이런 거 만드는 쪽은 다 총괄을 했고 거기에서 실제로 핵심 알고리즘은 아마 이제 그 스타트업의 기술인 것 같아요. 아바타는 아마 이제 삼성 리서치에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음성 관련된 부분을 이제 네온이 개발하지 않았을까. 자 이제 삼성 LG 네. 끝이 없어. 아니 우리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는데 아직도 저 다음 넘어가기 전에 예. 오늘 저 삼성하고 LG가 양쪽 다 지금 굉장히 두 양사가 다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번 오늘 발표에서는 많이 안 다룬 거가 중에 하나가 자동차 모빌리티 쪽이었어요. 오늘 예, 그렇죠, 그렇죠. 그쪽도 다 지금 삼성과 LG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건 아마 내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오늘 것 또 같아요. 제가 LG에서는 잠깐 스마트 캐빈이란 말이 나왔죠. 그리고 네, 잠깐만 네. 많이 오늘 걷다놨던 저 자꾸 얘기하냐 이거. 우리 12시까지만 삼성 LG 할까요? 오늘
삼성 LG도 자동차 얘기 조금 좀 나오는데 네. 소니도 오늘 자동차 얘기 좀 있어요. 소니는 소니 자동차 얘기.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CES 중요한 특징이 CES의 가전이 사라지고 있어.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자동차가 가전이 됐다고 생각해요. 자동차가 가전이 됐죠. 네, 네, 네. 가전이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엔 넘어가죠. 당일 배송하기 위해 자, 우리 지금 빨리 당일 배송해. 제가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두 번째는 도요타 소니. 소니 현대차. 도요타 현대. 네. 도요타 현대. 와. 좀 민감하지 않나요? 둘다 일본 색이거든요. 어쨌든 도요타와 현대. 도요타 좀 어떠셨나요? 도요타 현대를 보셨으니까 제가 도요타 얘기해요. 도요타, 네, 아, 도요타, 도요타 보시지. 네, 도요타는 그 오늘 사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이팔레트 플랫폼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뭐 소프트뱅크와는 협력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기술이 나왔고 거기서 도요타가 하고 있는 수많은 로보틱스는 어떻게 하고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은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우분 시티라고 도요타가 꿈꾸는 스마트 시티. 그것도 후지산 밑에 실제로 구현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도요타 임직원과 가족들이 거기서 살면서 실제로 그들이 만들어낸 철학과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면서 이것을 확산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건축가와 콜라보레이션을 선언하고 그 그림과 비디오를 사실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좋아는 보였는데 제 눈에는 그래도 문제점이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차와 사람이 그 길에서 공존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분리를 처음에는 세 개로 분리한다 했더니 공존을 하게 만들어놔서 약간 아직은 좀 이해는 안 됐는데, 하나 확실한 건 도요타 학교 3세가 어떤 하나의 작은 오브젝트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고 그것들이 구성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큰 사회, 그거에 대한 아주 큰 꿈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 도요타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제품이 바뀌는데 왔어요. 올해는 깜짝 놀랍게도 정말 스마트시티 얘기가 네, 나와서 스마트시티 얘기를 했죠. 원래 AI도 카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스마트시티에서 단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화면에는 뭐 다 나왔어요. 이팔레트서부터 뭐 다 나왔는데 마이크로 팔레트까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늘 그래서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 보도 많이 나왔고. 현대자동차. 현대차 어땠습니까? 현대차는 일단 이제 작년에 이제 현대차의 비전에서 선언한 부분이 자동차 50%, 그다음 플라잉카 30%, 로봇 20%를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오는 비전은 플라잉카와 자율주행 셔틀, PBV라고 하는 이제 자율주행 셔틀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시 내에서 조화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자율주행 셔틀을 하고 그다음에 플라잉카를 어떻게 같이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일단 1층에는 이제 자율주행 셔틀이 도착을 하면 조금 높은 위치에서 어떤 언맨드는 아니죠. UAM이 어번 에어 모빌리티가 이제 떠가는 이런 부분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플라잉카 하면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이런 비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컨셉은 도심용이거든요. 근데 도심용이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안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음이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신재원 부사장님께서 이제 얘기한 부분, 두 가지 이제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이중화 설계로 안전성을 높이고, 그 얘기 발표가 좀 있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존 항공기보다 소음을 줄여서 도심에도 이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차와 도요타를 좀 비교를 해보면, 둘 다 어떤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부분은 비슷한데, 도요타가 추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같은 길에서 길이 사용자만 가고 자동차만 가는 게 아니라 사용자와 자동차가 같은 길에서 공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이 꼭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이 차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팔레트가 이제 저속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과의 공존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런 어떤 자율주행 차 중심의 스마트 시티를 하나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의 비전은 자율주행 셔틀과 플라잉카를 조합한 스마트 시티 비전. 그렇게 이제 두 개를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그 현대차가 왜 갑자기 또 플라잉카를 들고 나왔는지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자동차 몇 년 계속 현대차 봤는데, 이제 넥소도 얘기하다가 또 전기차 좀 얘기하다가 바로 이제 자율주행차 얘기 조금 오로라하고도 협력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게 하늘로 날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 맥락이 있나요, 이게? 맥락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정설이라는 애보다는 하나의
이게 아닐까 하는 하나의 그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 도심에서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 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레벨 3가 지금 이제 레벨 사실상 2 레벨에 있다고 봐야 되고 ADAS 중심에 이제 레벨 3가 이제 뭐 1, 2, 3년, 1, 2년 내로 이제 구현이 된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4나 5 같은 경우 특히 드라이버레스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언제 될 거냐는 거에 대한 의견이 너무 분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아주 핵심이 뭐냐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자율주행으로 레벨 4가 되면 당연히 컨셉상 회사 그 자동차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레벨 그렇죠. 3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레벨 3는 운전자가 책임으로 돼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운전자가 책임지는 자율주행차를 과연 이게 보편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사고에 대해서 좀 자동차 회사 믿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과연 그러면 그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책임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도로 인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또 자동차하고 이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도로 인프라 자체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도로 인프라를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가 아주 지금 선진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도요타 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솔직히 해서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지금 현재 컨셉은 도로하고 사람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차하고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현재 지능이나 현재 현실적인 거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웨이 드라이브는 보행자가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차끼리만의 문제니까 이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시티 드라이브에서 보행자와 차와 이게 막 여러 가지 도로의 상황이 막 복잡됐을 때 그걸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건 대단히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도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도로 인프라를 다 바꿔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문제 무슨 얘기죠? 도요타는 도로 인프라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과 차가 공존하는 소위 디지털 트윈 같은 걸 써가지고 그걸 잘 시뮬레이션에 설계해서 아주 이상층을 구현하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한 거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시티 드라이브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오히려 플라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쉽지 않겠나 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도 비행기는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는 그렇죠. 이미 오토파일럿이 원래 비행기는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비행기는 공로라는 게 있거든요. 공로가 교행되는 게 없어요. 다 완웨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하늘길도 네네 복잡한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한쪽으로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서로 섞이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는 이 자율주행은 오히려 플라잉카에서 더 빨리 구현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보다 플라잉카가 먼저 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선택을 자율주행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셔틀 개념에 좀 제한된 자율주행을 구현하고 그렇다 플라잉카를 연결해서 하는 그런 하나의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한 거고 저희 도요타는 하나의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새로운 어떤 도시 건설 이렇게 봤으니까 결론을 내면 저는 현실적으로는 도요타 모델보다는 현대차 모델 오히려 더 현실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요타 모델을 오래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자율주행 셔틀과 플라잉카가 조합되는 거니까 자율주행도 가면서 플라잉카도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은 자율주행보다는 플라잉카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아까 그 프레스 컨퍼런스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 에어 모빌리티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구현이 빠를 수 있는 거죠. 자율주행보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하는 게 오히려 플라잉카가 외곽에서 됐지만 도시 하는 거는 지금 어느 곳보다도 스마트 시티 내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 기자하고 손 대표하고 저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를 플라잉 택시로 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차를 몰고 가요. 여러분 도착 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차이 안 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산호까지 비행 시간은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비행기 타는 데가 어디 있죠? 자율 비행. 그저 피어 쪽에 있죠. 티어 쪽에 가서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 많이 막혀요? 많이 막혀요 그 길이. 거기서 타고 5분 만에 날아갑니다. 그러면 네. 그 산호세 주변에 산타클라라가 그 수직 비행기 플라이가 내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다시 도보를 타든 차를 몰고 다시 산호세까지 가야 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만약에 그 타임스퀘어에서 산호세까지 차를 가면 1시간이면 가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예. 실은 플라잉 비행기에 대한 기술은 가능한 그렇게 2028년에 오늘 현대가 발표를 했지만 네, 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그거를 운행하는 인프라 부분은 실은 그거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이제 그러면 아이디어를 짜거나 그거는 이제 소셜 인프라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네. 같이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얘기하는 전제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용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우리가 배제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두 개는 서로 대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로봇 비행 택시 프라임 카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라운드 레벨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절대 이게 대체라기보다는 보완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네, 현대냐 도요타냐. 아니 근데 요 얘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플라잉카는 사실은 건물 대 건물,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건물 대 건물, 도어 투 도어의 컨셉으로 우버처럼 이제 온디맨드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프레몬트 호텔에서 윈 호텔까지 가겠어. 그러면 그 옥상에 서서 그 옥상으로 가는 그런 시나리오 상에서는 굉장히 워킹할 수도 있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도어 투 도어에서 우리 집에서 공항, 그게 지금 공항에 비행기 타러 가는 거랑 똑같은 시나리오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인천공항 가는데 나 1시간 걸리고. 네. 네, 그래서 요 말로 정리하죠. 네. 키 컨셉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말들의 아주 또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멀티모달이라는 말이에요. 멀티모달이 네네. 멀티모달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얘기로 이 모드가 여러 가지 모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로 어떤 그 허브와 허브는 플라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서는 또 자율주행 움직이고 또 라스트 마일리지라는 게 요새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어떤 그 킥보드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들,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또 용합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멀티모달 개념이 계속 나왔는데 이 얘기가 이제 굉장히 구체화되기 시작한 거라고 보면 되니까 아까 말씀대로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사실 멀티모달을 지금 우버가 구현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버가 왜냐면 지금 우버 바이크부터 자전거 그리고 이제 스쿠터, 자전거, 자동차 사실 트럭도 하고 있고. 좀 하고 네. 있어서 그런 거 지금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플라잉카는 지금 우리는 아직 개념이지만 지금 샌프란시스코 미국에서는 지금 막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일단은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니시죠? 현대나 도요타냐? 현대나 도요타냐? 현대 오늘 사실 약간 좀 그렇지. 왜냐면 뭐랄까 하나는 국적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국적과 상관없이 오늘 프레스 컨퍼런스만 놓고 봤을 때 어땠는가 그런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대나 도요타 일단 도요타 먼저 자 도요타가 더 괜찮았다. 하나 둘 셋.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네. 예. 네. 그리고 현대 근데 런던입니다. 저런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도요타의 손을 들었네요. 네. 제가 현대 강연도 나가고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번 삼성 LG 때 논의했던 거랑 또 같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현대차하고 도요타도 똑같은 메시지를 제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도 Progress for Humanity, 그러니까 인간성, 사람을 위한 하나의 진보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또 사람하고 저 차하고를 어떻게 하면 공존시킬 거냐 하는 문제 도요타에서 그래서 전부 다 이 모빌리티에서도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를 어떤 구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그런 면은 대단히 또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같은 오늘 그 두 회사 발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도요타와 현대차 발표의 공통점이 두 회사 모두
대주주이자 CEO가 발표를 했다는 거, 직접 발표했다는 거. 그리고 삼성과 LG는 그냥 전문 경영이에요. 전문 경영이었다는 게 그게 지금 다르고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오늘 다임러도 그렇고 다임러도 새로운 회장과 CEO 그분이 된 분이 올라 그 스위디시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외국인 BNG 출신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웃라이어죠 어떻게 보면 그분이 발표를 자 했고. 그러면 그 자동차 회사와 그 전자 그 삼성 LG 이런 회사와의 비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약간 아직 컨저버티브한 면이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 경영을 쓰는 회사들은 이제 신기술을 더 많이 도입하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저는 괜히 좀 억진 것 같고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네, 그 두 회사만 봐서 그렇고 저는 뭐 상관없어 보입니다. 저는 집에 그 문자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현대차와 도요타 둘 다 있는데요. 예, 둘 다 있는데 또 좋은 회사예요. 예. 자, 어머니. 네, 좀 의미 있는 질문을 앞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단은 우리 그 전체 그 IT에서 모빌리티 나왔고 또 세 번째 사실 CES의 중요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칩이에요. 반도체 칩이고 그분 오늘 발표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는 퀄컴과 인텔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퀄컴 거를 봤는데 인텔 거는 못 봤는데 퀄컴 좀 재밌었어요. 몇 년 만에 재밌었어요. 사실 굉장히 지루하다가 몇 년 내내 지루하다가 올해 좀 재밌었는데 그럼 작년에는 재밌어요. 장시간 예. 5G이죠. 5G 너무 칩 얘기만 해가지고 근데 오늘 뭐 이게 좀 재밌어서 퀄컴과 인텔이 또 의미가 있어. CEO가 교체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그 프레스 컨퍼런스였는데 퀄컴 어떠셨는지 일단은 말씀을 좀. 퀄컴을 얘기하고 인텔을 안 봤어요. 아 그래요? 퀄컴. 못 봤어요. 인텔은 지쳐가지고 못 봤어. 퀄컴 오늘 그 5G 칩이 나왔고 또 모빌리티 또 왜냐면 스냅드래곤 4 오토에서 이제 그 플랫폼으로 가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5G PC가 오늘 레노버에서 나왔어요. 5G PC가 나왔고 그 전반적으로는 그 로드맵 5G 로드맵을 아까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그 커넥티비티를 모빌리티로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좋았고 구체적인 제품보다는 나름대로 5G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퀄컴 전시를 거의 오늘 제일 재밌게 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기존에 이제 퀄컴이 가진 경쟁력은 이제 폰이었는데 폰에 들어간 칩이었는데 그걸 어떤 5G PC에서 PC를 좀 확장을 시켰고요. 물론 이제 그게 지금 의미가 있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5G PC를 쓰려면 이제 5G를 통해서 고속 데이터를 받고 결국 와이파이가 필요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하냐면 결국은 클라우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랑 협력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러면 결국 클라우드에 가려면 이제 퀄컴이 클라우드도 접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클라우드가 구글이 이제 TPU를 서버에 쓰고요. 인공지능 칩을. 그다음에 얼마 전에 여기 엔비디아 계시죠? 이제 엔비디아도 마이크로소프트랑 협력해서 가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랑 협력한 서버를 퀄컴이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클라우드용 AI 칩을 만들어서 그 클라우드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래서 퀄컴이 가지고 있는 그런 5G 비전이 시장이 많이 확대되는 이런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퀄컴의 자율주행차를 탔었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를 달려서 되게 떨렸는데 잘 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는 퀄컴 칩을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자동차를 접근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서 영상만 올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발표한 게 퀄컴의 자율주행 플랫폼. 만약에 그렇죠, 이제 퀄컴이 이거를 푼다 그러면 정말로 싼 가격에 풀 수 있기 때문에 퀄컴의 어떤 시장의 확산은 5G PC, 클라우드 AI, 그다음에 여기 자율주행 차까지 좀 의미가 많아 보입니다. 네. 인텔은 좀 어떠셨나요? 네, 인텔은 오늘 뭐 굉장히 강조했던 게 데이터였어요. 데이터? 네,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로 끝났다고 해도 많이 아닌데 결국 이제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를 이 칩에서 어떻게 커버할 거냐, 어떻게 그걸 할 거냐 하는 거였는데 결국 이제 오늘 CEO가 나왔는데요. 나왔죠. 네. 밥수환입니다. 네, 수환. 예. 그냥 그분이 이제 수환 CEO가 강조한 것이 이제 2019년도에 소위 이제 그 디바이스 개념이 아니라 IoT 개념으로 이 그 소위 데이터를 만드는 소스가 380억 개, 38 빌리언 였는데 25년도에는
56 빌리언, 56 그러니까 560억 개. 그래가지고 결국은 1인당 7개다. 사람 한 사람당 7개의 데이터 소스가 있다. 그 놈이 만드는 뭐 수백 제타바이트의 그 폭발적인 그거를 과연 이 칩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 그래서 그 칩의 어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조한 거는 임베딩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칩에다가 지능을 내장시키겠다 하는 게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네, 그래서 임베딩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구현하는 자기네들의 솔루션들을, 칩들을 쫙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인텔 뭐 이건 굉장히 길어서 그건 팩트 찾아보시면 되고요. 근데 오늘 재밌는 건 그걸 하면서 인텔은 그거에 관련된 회사들, 그거의 그 사용자들, 고객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와갖고 설명을 하니까 정말 아까 진정성 얘기가 좀 더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강조했던 거는 이제 역시 또 이 인텔 같이 인텔 인사이드가, 그러니까 그걸 인텔 인사이드, 인텔 아웃사이드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는 소위 이제 자기도 인텔도 하나의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하는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지금 모빌라이 이제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모빌라이 이스라엘의 이제 그 비전 쪽에 세계 최고 회사를 인수해서 결국은 안전 문제를, 모빌리티에서 안전 문제를 인텔이 아까 임베딩 인텔리전스로 전부 다 해결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많은 이제 데이터를 잘 처리해가지고 이제 이제 좀 재밌는 표현으로 RSS라고 하는 이제 그 모빌라이의 어떤 정책적 방향을 오늘 설명을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적십자 레드크로스하고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소위 이제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있는 그 이제 빈곤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이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기술로서 이노베이션 할 때, 그래서 하나의 그 사람들이 표현한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맞아요. 취재를 열심히 하셨어요. 예, Innovation through Intelligence. 네, Innovation through Intelligence라는 말을 굉장히 또 강조해서 그 혁신을 앞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세부적으로는 이제 아까 자동차 솔루션 얘기 있었지만, 특히 또 이번에 또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스트리밍 비디오. 결국은 데이터의 80%는 비디오다. 그래서 비디오를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스트리밍 비디오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자기네들이 가장 소위 센 말로 빵빵한 컴퓨팅 파워로 해결하겠다는 것들을 갖다 굉장히 강조를 사실 그 오늘 칩 회사 퀄컴 인텔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프레스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다 한 회사들이에요. 옛날에 다 퀄컴 인텔 다 기조연설을 다 했었고, 또 두 회사가 또 공통적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퀄컴도 위기고 인텔도 위기고 주가 많이 안 오르고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럼 퀄컴이냐 인텔이냐, 이번 거는 우리 그 이용덕 대표님이 일단 제가 그 뭐 반도체 쪽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현재 반도체의 기술들을 가진 업체를 짧게 써머리 내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반도체 기술은 약 4개의 회사가 끌고 간다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일단은 엔비디아, 인텔, 그다음에 퀄컴, AMD입니다. AMD 4개 회사죠. AMD까지 4개 회사인데요. AMD 오늘 발표했어요. 네, 했습니다. 오늘 우수 CEO 나와서 발표했는데, 이사수 지금 모든 포커스는 일단 뭐 스트리밍까지 나왔지만 실은 클라우드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 10년 뒤에 클라우드고, 클라우드에 어떻게 CPU와 각자의 갖고 있는 GPU와 각자의 갖고 있는 기술들이 클라우드 환경에라는 얘기를, 일단 클라우드가 되려면 전송 스피드가 엄청나게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리밍이 가능했던 이유도 그 큰 비디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업체는 지금 현재 클라우드 시장을 바라보고 이제 진짜 경영무진으로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그리고 지금 개발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에도 마찬가지로 인텔과 엔비디아와 퀄컴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칩들이. 그래서 메인 반도체 CPU와 그다음에 SoC 칩들이 그렇게 지금 3파전, 4파전을 계속 지금 경합을 벌여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경합들이, 그리고 또 그 무거운,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더 강한 인베딩 플랫폼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퀄컴은 좀 5G 위해서 좀 이런 부분 좀 다르지만, 아무튼 그 4개의 지금 메이저가
지금 나와 있고 4개의 메이저는 앞으로 계속 끌고 가는 서로의 그 개발을 통해서 경쟁들을 벌여가면서 지금 시장을 끌어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방송한 지 우리 1시간째. 벌써. 1시간째 벌써 우리 1시간. 반도 못한 것 같아요. 1시간만 하시면 네. 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직업 맛집님이 재밌네요. 흐흐. 재밌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서윤아님이 고생 많으셨고 내일도 즐겁게 한국 화이팅 예 말씀해주셨고 그 다음에 괜히 도요타 손들었나? 그다음 남혜정님이 출첵 짱. 그 다음에 크레이크 소머 뭐야 이거 크레이크 소머 이분이 UNT 잘못 들어왔나 이거? 잘못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기동님이 내일 키노트 스피치 하던데 가면 줄 서야 되나요? 아 그렇죠 내일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써야 돼. 내일 델타 몇 시에 하죠 내일? 8시 반. 8시 반부터 하죠. 그 공식 오픈 10시인데 저는 그 저 스트리밍으로 받는 거 추천할 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1시간 전에 가셔야 돼요. 1시간도 그러네요. 예. 거기서 이제 혼이 빠지는 경험을 한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질문도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분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랩업을 약간 하면 삼성이 LG냐 그리고 현대차, 도요타, 퀄컴, 인텔 6개 회사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얘기 안 나온 오늘 그 마지막에 나왔던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다임러가 있었어요. 다임러 벤츠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좀 실망을 한 분도 있다. 그 트위터에 좀 많이 올라오는데 실망했기 때문에 그냥 넘기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세요, 다임러? 네, 뭐 저기 일하면서 봐서 자세히 못 봤는데, 그러니까 원래 상당히 기대한 건 이제 2015년에 보면은 이제 그 럭셔리 인모션을 발표할 때, 그때 상당히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율 주행하는 차를 내놓겠지 그랬더니 이제 차 안에 있으면 이제 모션이 럭셔리해지는, 모션이 자유로워지는 이런 차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8년에는 이제 그 MBUX를 내놨고, MBUX가 보통 다른 업체보다 2, 3년 정도 앞서 있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차 안에서 인공지능을 구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뭐 날씨 어때? 그러면 서버에 갔다 오는 거를 차 안에서 이제 엔비디아로 다 구현해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2, 3년 정도 앞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라운드 브레이킹이라고 얘기를 해서 야 이게 엄청난 게 나오나 보다 했는데 엄청나긴 해요. 근데 약간 좀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적인 업체로서의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그 영혼의 나무를 이제 그대로 모사한 오늘 거죠. 뭐 제임스 카메론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차와 사람과의 교감. 되고 있는 저는 그 제임스 카메론 나와가지고 망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그 영화 감독이 나오는 그 컨퍼런스가 다 꽝이었어요. 옛날 삼성전자 컨퍼런스에 저 트랜스포머 감독 누구지? 트랜스포머 감독이 나와가지고 트랜스포머 감독 나와가지고 마이클 베이 나와가지고 딱 등장해가지고 잊어먹을 뻔 나갔어요. 오늘 아마 제임스 카메론 얘기 그렇게 막 잘 안 들었어요. 내일 제프리 카젠버거 나오는 거 나가나? 제프리 카젠버거 거기는 그 감독 거긴 제작자 감독 실제 감독인데 제가 보면서 벤츠 산으로 가나요? 이렇게 들더라고요. 참 내일 큐비 몇 시야 날 키노트? 퀴비가 내일 모레죠. 모레입니까? 봐야 되잖아. 네. 저는 그래서 저도 벤츠를 같이 사실 저도 다는 못 보고 이제 중간중간 봤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럭셔리한 컨셉카가 나왔고 그 컨셉카는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반의 UX를 갖고 있는 자동차고 근데 그걸로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고 무엇을 제안하겠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고요. 그냥 멋있는 자동차, 그러니까 벤츠다운 자동차가 나와서 저는 사실 실망을 하면서 제 마음속의 승자는 테슬라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CEO에 아예 나오지 않고 지금 자동차 제일 잘 팔고 있는 테슬라, 주가 막 고공행진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동차 만드는데 여력이 없는 테슬라가 승자다. 다임러가 원래 자동차 발표 끝판왕이었어요. CES에서도
나오면 다 오징어로 만들어버리는. 왜냐면 디자인이 끝내주잖아요. 디자인은 좋았어요. 아 근데 이게 오늘 보고 그거 보고 야 그만큼 제가 볼 때는 학습력이 뛰어나. 이제 사람들 다 알아 이제. 많이 알아 이제. 야, 저 이제 네, 눈이 많이 높아져. 많이 눈이 엄청 높아졌어요. 지금. 다이물러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자동차 전문가야. 네. 다이물러는 이제 어떻게 봐야냐면 제가 이렇게 그 최근에 재밌는 하나의 그 리서치 페이퍼를 봤는데 이게 이제 소비자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국가별로. 근데 사실 이제 자동차 기술 현재 그 뭐 전동화를 포함한 자동차 기술의 지금 최고봉은 이제 독일이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일본이 이제 뭐 따라간다고 보고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선 이 독일이 이제 앞장서 가고 있는데 독일 제일 앞장서가 자동차에서 제일 앞장서가 있는 독일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가장 쿨해요. 쿨하다는 그게 건 싸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자동차 뭐 많이 팔리는 나라 중에 자동차에서 제일 떨어진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가장 핫해요. 네. 이 문제에서. 그래서 그다음 미국이 중간이고요. 미국, 일본이. 그래서 하나의 재밌는 하나의 그건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물러나 BMW가 실제적으로 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일단 현재가 리더니까 그 판을 굳이 이렇게 바꾸고 싶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독일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컬렉션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테슬라에 뒤졌다. 그런데 기술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정하게 보면 다이물러는 BMW는 별로 이렇게 그 CES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죠. 뭐 나오긴 나오는데 뭐 머슬카가 나온다든가 하는 것처럼. 근데 다이물러는 이번에 작년도 그랬고 계속 뭘 강조하고 있냐면 앞으로 저 자율주행으로 이제 점점점 소위 그 운전자가 운전에 대한 부담을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인테리어나 이 소위 카 라이프 안에서의 하나의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다이물러는 지금 포커스를 전부 다 UI, UX 쪽, HMI 쪽으로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걸 너무 가다 보니까 좀 어떤 면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좀 지나친 감이 있는 거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마치 그 아이드라이브 같이 이제 아바타 이렇게 딱 되면 나오는 그다 톤을 대면 참 이렇게 필이 하는 거가 그런 거 같은 거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차원에서의 좀 끝판왕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자 여기서 돌발 질문. 아까 우리 얘기하는 돌발 질문. 자 벤츠냐 테슬라냐? 테슬라죠. 테슬라. 벤츠죠. 저는 벤츠입니다. 벤츠. 전기차는 테슬라. 아직 카테고리가 달라. 이게 지금 질문이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아니 테슬라는 아예 다 전기차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동하는 수단으로 봐야죠. 이동 수단. 아까 이제 그 벤츠 컨셉카에서 또 하나 이제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작년부터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부터 독일 자동차사들이 카본 뉴트럴을 얘기를 하거든요. 탄소 중립. 네, 탄소 중립에서 이제 몇 가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터나 배터리에서 히토리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의 재활용을 비율을 늘리고, 요게 이제 키포인트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컨셉카에 또 하나 얘기한 게 히토류가 없이 개발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이제 친환경적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있냐면 벤츠가 전기차에서 테슬라에 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아니 저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제 X 소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작 카본이 정말 많이 나오는 디젤차 제일 많이 팔고 있고요. 여전히 카본 에너지를 쓰는 차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팔고 있고요. 전기차 많이 못 팔고 있고요. 그런데 테슬라는 사실 그냥 다 전기차죠. 독일 전기차 많이 안 파나? 전기차 많죠. 이제 많이 하려고는 하지만 이제 막 뭐 비전은 근데- 다 내연 없애겠다. 뭐 근데 저는 이제 그 직접 전기차를 타보면 이제 어떤 게 느껴지냐면 테슬라 예전에 그런 거가 느껴져. 제가 이제 예전 삼성에 있었으니까 삼성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삼성은 사실은 후발 주자였고 원천 축적된 기술이 없었어요.
그리고 소니나 뭐 이런 파나소닉 같은 회사들이 너무 잘 나가고 있었고, 근데 그게 디지털 이로로 바뀌면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뒤따라가고 있던 사람한테는 방향 틀기가 너무 쉬웠던 거죠. 투자한 것도 맞아요.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소니 같은 트리니티온 같은 어마어마한 그 아날로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거기 들어간 게 얼마고 지금 벌고 있는 게 얼마인데. 그래서 그 관성 때문에 오히려 혁신에 뒤처져서 삼성이 오히려 디지털 시대를 이끌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저는 전기차와 내연도 똑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엔진 파워트레인이 사실 어마어마한 기술의 집약체고 어마어마한 시간의 축적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모터랑은 좀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해서 모터 튜닝만 조금 해주면 갑자기 제로백이 4.3초에서 3.9초로 막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내연차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래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디젤이나 내연기관을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그거를 버리고 갖고 있는 것들을 전부 내려놓으면서 그쪽으로 전환해서 가기는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 하나 드리면 놀랍게도 2018년에 포춘 500이 발표될 때 제가 포춘 1위부터 100위를 매년 제가 리서치를 해요. 어떤 기업들이 지난 20년 동안 올라가고 내려가는가를 검사하는데 놀랍게도 48위에 랭크된 업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상하이 모터스예요, 중국이. 상하이 모터스는 전기차만 생산합니다.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전 세계 포춘 100의 48위예요. 상하이 모터? 상하이 모터. 전기차만 하지는 않아. 내연기관차도 많이. 내연기관차지만 그자는 그게 지금 80% 전기차가. 네. 자, 지금 이 패러다임은 기술의 패러다임은 내연기관차가 지난 100년을 이끌어왔지만 지금 전기차라는 이 베이스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베이스의 차입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플랫폼 베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자일랜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원천적인 시도가 되는 거고 지금 이 대체되는 이 시기에 지금 그래서 오히려 뒤졌다는 지금 테슬라 그렇지만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 주도하에 그렇게 지금 전기차의 모든 오늘 분위기 뭐냐면 지난 내연기관 100년에 뒤졌어요. 못 쫓아갔어요. 저들은 큰 파티를 들고 있지만 이제 대체되는 이 전기차 베이스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차에 그들이 기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발되고 있고 저번에 우리 손 대표가 보내준 실리콘밸리 지금 자동차 연구소가 160개가 넘어요. 그럼요. 아니 이거 넘어요. 그 160개 넘는 스타트업들이 전부 다 미국 베이스 물론 BMW 벤처 기업에서 있습니다. 그래 이 싸움은 저는 기술의 모멘텀이 항상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기술의 기운 가다가 어느 순간 하면 뻥 점프 튀김이 있어요. 저는 그 시기가 이제 얼마 남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팩토리가 유럽이 내년인가 후년인가요? 지금 유럽에 연 50만 이상 기가 팩토리 세 번째가 지금 유럽에 개설되거든요. 그 개설되고 나면 2025년부터는 스칸디나비아 3국은 무조건 내연기관차 어느 것도 승인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전기차만 번호판 준다고 그랬거든요. 2025년 1월 1일입니다. 예. 자, 이제 끝이었어. 우리가 사실 삼성 LG로 1시간, 자동차로 1시간, 예, 다들 이게 그리고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요. 어느 자리에 가도 마찬가지, 사실 비슷해요. 삼성 LG로 1시간, 또 이제 자동차로 1시간, 또 자동차, 저는 좀 그런 게 왜냐면 한국 분들 집에 전기차가 없잖아요. 별로 많이 없는데 전기차에 관심 굉장히 많아. 그렇죠, 근데 정부나 뭐 언론에서는 내 수소차만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하고 보면 내 전기차 얘기밖에 안 해.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인지 이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소비자들 요 자동차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에너지원의 문제가 있어요. 에너지원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그냥 소비자가 원한다고 그래갖고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는 항상 에너지 믹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지금 보면 전기나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믹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 모빌리티에는 핵심이 결론 긴 얘기니까 그냥 다 줄이고 각설하고 결론만 얘기하면 아까 우리 얘기할 때 우리 모빌리티에서도 너무 흑백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처럼 보완되고 한 것처럼 모빌리티도 결국은 공존이 앞으로의 향후 최소 50년 100년은 공존이다 하는 거가 하나의 지금 방향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스칸디나비아 3국 같은 경우는 없어져요 무조건. 왜냐하면 그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수역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냥 전기가 그냥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는 전기를 100%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드는 게 어차피 또 이 활력 속성을도 써야 되고 석탄, 가스, 석유, 중요한 질문, 원자력 다 써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왔어요. 아 진짜 이 인터넷 우리 저 실시간으로 야 진짜 나자레노 바드라 헬로 사람 이름인가요? 우리 그 국제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헬로우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영어로. 영어. 또 우리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자레노 바드라. 예. 어디서 들어오셨대요. 또 어디 추천이 됐나봐. 추천이 됐나봐.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좋아요 눌러주셔서 있습니다. 누가 좋아요 눌러서 이게 추천이 된 거야. 이게 감사드리고. 질문이 뭔데요, 그분 질문이? 그냥 헬로. 자, 그리고 이제 무려 우리 박가영님이 테슬라, 오케이 테슬라. 그리고 사실 보면은 좀 제너레이션이 젊을수록 조금 이게 좀 테슬라에 좀 더 가깝고 또 이제 테슬라 올라갈수록 이제 벤츠, 메르세데스 쪽인데 더 올드 제너레이션은 이제 포르쉐죠, 그죠? 포르쉐 브랜드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톡방 질문인데 이번 CES에서 무료 컨퍼런스 무료는 아니에요. 사실 오늘 왜냐면 이게 왜 질문이 왜 나왔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프레스 컨퍼런스인데 나는 못 들어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언론 미리 사전에 행사인데 재밌는 거 사실 다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거 기자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딴 거 없어. 그래서 앞에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서 이런 분들도 좀 많고 근데 좀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예 근데 무료 컨퍼런스 지금 현재 컨퍼런스 있는 것 중에 괜찮은 분야별 추천 컨퍼런스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건데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저 컨퍼런스를 잘 안 가서 예. 전시만 보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저는요 여기 제가 사실 이거 추천드리기 애매한데 추천드리기 애매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컨퍼런스 좀 안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타겟으로 이걸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은 꼭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 번 갔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출장부 대부분 졸아요. 왜냐면 일단은 잉글리로만 하고 한국 시간은 좌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 앉자마자 일단 앉아가지고 딱 듣고 5분도 안 걸려서 바로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쉬는 게 쉬는 거야, 쉬는 정도야. 네, 근데 그렇게 일부러 쉬려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렇지. 근데 거기 가서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휴식을 통해서 리프레시를 할 수 있으면 또 다음 다니기 좋잖아요. 컨퍼런스 좋네. 근데 바로 제가 팁을 드리면 지금 내일도 컨퍼런스가 있고 모레도 계속 있죠. 좀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우선 일단은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저 가이드의 첫 번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뭘 원하는 거냐. 왜 왔냐 이거 왜 왔냐. 나 AI 보러 왔다 그러면 AI 관련된 거에 대한 컨퍼런스를 좀 보세요. 보시는데 이제 어떤 거는 550불을 내고 시리즈로 봐야 되는 게 있고 무료로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게 강연이 아니고 톡쇼예요 거의 컨퍼런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뭘 추천하고 싶으냐면 그 나온 사람을 보셔가지고 이 사람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고 끝난 다음에 가서 이제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좀 물어보고 싶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 못해요. 네. 그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영어 도서를 많이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꼭 만나고 싶다. 물어봐야 되겠다. 거기서 정말 가가지고 고민하다 걸 물어봤더니 답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오신 거 뽑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가시고 그냥 제너럴하게 컨퍼런스는 가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밀크라이브 잘 보고 있습니다라는 질문에 이게 막 코멘트 짱. 그리고 로봇도 다뤘습니다. 올해 사실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게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레스 컨퍼런스 중심이기 때문에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로봇 얘기가 없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LG에서 로봇으로 클로이를 그냥 딱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또 로봇 얘기가 항상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로봇이 좀 많이 존재감을 잃었죠. 어떻게 보면 AI 하면 로봇인데 원래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인공지능이 하드웨어 AI가 로봇 아니야? 근데 로봇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에서 나오긴 한 거죠. 로봇이 안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로봇이 네. 왜 볼리가 볼리 나왔었고 엑스스켈레톤도 사실 로봇이었죠. 이제 그 존재감이 없다기보다 그 로봇이 굉장히 많이 진짜 실제 부스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키노트에서 이제 일부러 이렇게 논의하기보다는 이제 눈으로 자율주행 보여줘야 되는 로봇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로봇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발표할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로봇 업체들이 큰 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없죠.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 업체들이 좀 그 전시회에서도 그렇게 많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용 로봇은 좀 있는데 그죠? 산업용 로봇. 근데 실제로 그 우리 CCO 그 트렌드, 테크 트렌드 중에 5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로봇의 발전이라고 나와 있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 로봇, 케어 로봇, 뭐 교육용 로봇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성장한다라고 나와 있고 예, 맞아요. 사실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로봇은 네. 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로봇을 너무 그 협의의 의미로 예전에 우리 생각했던 뭐 사이보그나 뭐 휴머노이드 같은 로봇만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뭔가 자동화되고 스마트하게 뭔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로봇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좀 정리 계속 하나? 예. 우리 근데 하나 얘기해야 될 거 있는데 예. 푸드의 미래를 푸드. 근데 빼먹으면 안 푸드. 되는데. 푸드는 제가 또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겠고요. 네. 오늘 사실 그 이렇게 오신 분들 게스트 분들이 조금 있어요. 우리 저 뒤에 우리 그 정원모 수석님 잠깐 와보세요. 정원모 수석님이 잠깐 와보세요. 예. 저 갑자기 등장. 예. 박수. 예, 박수. 예. 제가 이 정수석님을 게스트가 저기 많으신데 예, 예. 한 아니 제가 70여 분이 지금 있으신데 70. 70여 분 어떻게 다 근데 이제 마이크 당황스럽죠. 마이크로 자기 소개를 먼저 조금 해주세요. 예,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모라고 합니다. 정보화 진흥원이다 NIN이야. 예. 뭔가 좀 네. 제가 이렇게 모시고 온 이유가 정원모 수석님이 그 이게 굉장히 열심히 웬만한 기자 못지않게 취재를 많이 하셨잖아요. 엄청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이게 단톡방에 올려주시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많이 이끄시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이번 CS 프레스 컨퍼런스 처음 보신 거 아닌가? 작년에 왔죠. 작년에는 또 봤지. 네. 근데 봤는데 올해 좀 기억에 남는 거 이게 좀 패널 분들이 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정수성님이 보셨을 때 이거 괜찮았다 이런 거 좀 어떠세요? 오늘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예, 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전 IT는 좋아하지만 차는 잘 모르니까 차에 대한 거 그냥 한번 생각나는 대로. 차에도 돼. 제가 그 18년 전에는 직접 와보진 않았고 이제 정보로 갔는데 예. 그때 차들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차들이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나 뭐 이런 그런 부분들 쪽에 이제 집중을 했었다면 19년에는 직접 와서 봤을 때 이제 그때는 뭐 자율주행 기술은 가는 거고 그 동안에 뭐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안에 있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콘텐츠 플랫폼. 창문이 다 디스플레이로 바꾸고 의자가 좀 더 편안해지고 이런 느낌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잠깐 이렇게 둘러봤을 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HMI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랑 어떻게 소통할까 이제 자율주행하는 거 있고 이제 뭐 디스플레이 콘텐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소통할까 부분에서 뭐 손에 제스처를 가지고 인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생각나는 거 그냥 뇌피셜로 뇌피셜. 네, 이제 오늘 그 벤츠 전시장에 아까 파크 MGM 현장에서 느꼈을 때 조금 하시는 생각들하고 조금 다른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그 뭐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보신 거죠. 키노트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나비가 막 날라다녔어요. 그래서 뭔가 하다가 이제 나비가 이제 나비 드론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바타를 이제 그렇죠. 가져오기 위한 이제 좀 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쭉 실제로 벤츠가 딱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래차를 이제 같이 하면서 나왔는데 거기서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기술은 어차피 가는 거고 얘들은 또 이제 자동차의 어떤 미래 모습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게
지속 가능한 네. 사람과 인간과 그다음에 자동차가 지속 가능한 그러면서 이제 기계와 사람이 붙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바타라고 하는 거를 좀 가지고 와서 차하고 사람하고 그렇게 이제 감성적으로 교감하는 부분들까지도 거기에 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으셨네요, 그죠? 이렇게 네, 현장에서 지금. 분위기는 네. 상당히 좀 업돼 있는 업돼 분위기가 있는, 좀 예, 있었습니다. 네, 안타깝게 한국 기자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왜냐면 다 삼성 가 계신 삼성 가거든. 삼성 갔어요. 네. 근데 자동차 기자들은 많이 가셨어요. 그렇죠. 네. 자동차 기자들은 많이 네. 가죠. 실망하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럼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 이제 개막을 하는데 네. 이 회사는 내가 꼭 한번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회사 있나요? 지금 이제 사실은 자동차 회사를 그냥 두세 개밖에 못 봐서 가서 봐야 될 것들을 좀 더 찾아보고 싶고요. 사실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게 공공기관으로서 이제 IT, 정부행, 전자정부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정책 기획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정호성 네. 개인 휴가로 온 거예요 지금. 네, 출장이 아니야. 지금 자기 돈 내고 온 거야. 예. 네, 비싼 표를 비싼 표 구해서 왔는 거야. 갑자기 슬퍼지고 예, 예.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메뚜기 뛰고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인들 호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니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것까지 아니야. 자기도 같이 자기도 쉐어해서 너무 오해했어요. 여기 소파 많은데. 첫날 오셨어요. 이미 결제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됩니다. 맞아. 예, 그래서 예. 그때 그래서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가 호텔 가서 잘 테니까 주시고 옆에서 좀 주라고. 그리고 네. 갑자기 또 댓글 또 달렸어. 헬로? 헬로. 아미야 무존다오. 이거 장난 아니겠지? 헬로. I like Daimler too. 다임러 2. I like 다임러 2. 예. 근데 이 얘기를 좀 이해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네. 이분 한국이냐? 이분 한국이냐? 그래서 한국 현장 오셨던 분 아닐까? 예, 한국 오셨던 한국 분이시고, 예. 그리고 VR 아트님이 화이팅입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팬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반갑다 친구야 오늘 또 오신 또 게스트 한 분 더 분 계십니다. 우리 저 평 교수님 잠깐 예. 우리 게스트 여기 앞에 앉을까요? 앞에 예. 소개를 또 이렇게 아니, 제가 바꾸는 게 제가 나을 것 바꾸를 같아요. 바꾸를 두 분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평 교수님 오늘 오늘 지금 여기 시간으로 12시 37분이에요. 지금 굉장히 늦은 밤이에요. 근데 이거 오셨거든요. 일단 자기 소개해 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산호세주립대학교 편지열 교수입니다. 예. 손 기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자 때부터 지금은 이제 차용한 손 대표님 도밀크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저기 라스베가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룩소에 도착하신 거예요? 아니요 룩소에 좀 룩소에, 있다가 예. 맥주 한잔 하고 지금 맥주 한잔. 방 오는 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안 보신 건가요? 지금 밑에서 잠깐 봤습니다. 잠깐, 지금 예.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려가지고 예. 밑에서 한 20분 기다리다가 예. 그렇군요. 저 맥주를 드시면 뭐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살 빠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CES에 나는 왜 왔다. 그 다음에 어떤 이번에 뭘 보겠다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사실은 저기 소프트웨어 마스터 프로그램에 이제 학생들과 같이 왔고 소프트웨어 제가 이제 마이스터. 저희가 한 이틀 동안 같이 다니면서 이제 여러 군데 볼 건데 제가 이제 보는 스팟은 주로 이제 손 대표님께서 추천해주신 그 5가지 위주로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학생들마다 이제 각자 미션이 있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특히 뭐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특히 유레카에 이제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밤늦게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준비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준비. 예. 아, 그건 아니고 제가 지금 보니까 아니 지금 실시간 한 10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내일은 꼭 100명 넘어서 100명 넘어서 200명 가도록 하시고 또 보시는 분들도 알림 버튼 누르시고 알림 버튼,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오프라인 한 70명 계시는데 온라인도 좀. 자, 우리 그리고 또
또 이분 또 소개 안 할 수 없지. 또 왜냐면 왔기 때문에 또 우리 저 여사모님, 사모님 전치 예, 박수. 우리 70분을 이렇게 다 소개하는 어쩔 수 없지. 예. 몇 명만 더 하고 말죠. 자 자기 소개.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에서 왔고요. 시애틀. 네, 지금 거기에서 이제 그 한인 IT 프로페셔널 모임이라고 하는 창바를 그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장을 맡고 있는 여상우라고 합니다. 예, 상원님 이제 오셨고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프레스 컨퍼런스를 못 보셨죠? 저는 오늘 도착해가지고 보지는 못했는데 대신 이 오픈해 주시는 정보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 공유 채팅방을 아마 처음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뭐 700여 명이 넘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혼란스럽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서 충분히 정보를 맛보기 정보를 아주 잘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여기 앉아서 라이브 보면서 요약해 주신 내용으로 잘 본 것 같고 이제는 내일부터는 가서 제가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 사모님 정리를 해주셨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해주신 그 우리 그 유튜브 더 밀크 구독자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일이 이제 개막이에요. 사실 내일 개막이에요. 우리 무슨 며칠째 내일 개막이지? 이제 시작이야 이제. 마음을 이제 핍해서 피폐가지고 이제 끝난 거 같아. 지쳤어 이제. 지쳤는데 내일 개막이야. 예, 원래 이래요. 원래 이러고.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지금 라스베가스에 지금 엄청나게 그 술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반갑다 싶은 얘기 많이 있고 내일도 더 더밀크 방송을 하죠. 그리고 내일은 우리 더밀크가 이제 주관하고 있는 또 K 이노베이션 나이트 유레카 서울 그 행사가 또 있을 예정이고 내일 한 200명에 가까운 또 분들이 또 지금 넘죠 사실 그 오실 예정이시고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내일은 첫날이니까 내일 방송 때도 첫날 어땠는지 플로우 실제로 어땠는지를 좀 보는 그런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도 그 오세요. 이게 우리 숙소로 오시면은 이렇게 갑자기 출연해서 우리 사모님이 당황하셨지만 미리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 주소를 좀 아래 이렇게 공유를 알겠습니다. 주소 쫙 나오고 싶다 지금. 아니군요. 유튜브에 달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직 이게 지금 자막 이거 자막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 거기에 써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시. 후원을 그렇죠. 이거 아이고 좋은 말씀인데 후원 밀크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레머니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좋아요 이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아니 그 뒤에 뭐 하세요? 뒤에 사실 지금 졸려 지금 12시간 넘었어 지금. 예. 자, 지식명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예. 자 더밀크 CS 대신가드림 오늘 여기는 C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레머니 시작.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 채널 중에 이거 제일 많이 그거를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